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한 강원도 긴급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과거 수차례 조사에도 밝히지 못했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강릉 산불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불티가 수백 미터 치솟아 최대 1.5km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동해안 전체에 이런 산불이 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해시 북동쪽 해역의 지진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주 사무소 건물이 동계 종목 선수들을 위한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인천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의 주동자이기도 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강원도 감사가 시작되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체인 동해이시티 대표이사를 지냈던 남모 씨는 인천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 주동자로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망상지구 전체 사업 부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동해이시티는 당초 사업 면적의 28%만 확보하고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부에 신청해 전체 사업 면적 6.39제곱킬로미터를 3.91제곱킬로미터로 줄여줬고 이마저도 3개 지구로 분할해 동해이시티가 1지구 3.44제곱킬로미터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겁니다. 이와 함께 동해이시티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를 걸러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10명의 감사위원들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보내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망상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하나하나 이번에 사업에 대한 의문점을 밝혀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봐도 충분한 의혹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망상 1지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고강도의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 씨의 근거지가 인천이고 사업자 선정 당시 핵심 부서장 모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신으로 인천 유력 정치인 배우설에 대한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감사와 함께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모 씨 범죄자입니다. 사기 가해자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실제로 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라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한편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혹 제기로 2021년 강원도 감사가 진행됐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해 당시 감사와 수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영동지방 대형 산불과 관련한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릉 산불은 처음 난곡동에서 시작해 산 하나를 통째로 넘어 순식간에 해안가까지 번졌습니다. 국가산불실험센터에서 이번 산불과 유사한 조건으로 실험해본 결과 산불이 나면 불티가 하늘로 수백 미터 치솟아 강풍을 타고 최대 1.5km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난곡동에서 산불이 처음 발생한 건 지난 11일 오전 8시 20분 무렵이었습니다. 이 불은 강한 서풍을 타고 동쪽 방향으로 빠르게 번져 1시간여 만에 저동과 경포동까지 확산됐습니다. 시루봉 산 하나를 훌쩍 넘은 겁니다. 산불이 어떻게 순식간에 산을 넘는 걸까? 경기도 포천의 국가산불실험센터에서 이번 강릉 산불과 유사한 조건을 맞춰놓고 실험해봤습니다. 소나무를 세우고 바싹 마른 나뭇가지와 잎을 뿌려준 뒤 불티를 날리자 삽시간에 불이 붙고 빠른 속도로 하늘로 치솟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발생한 불티는 하늘로 최대 600m 이상 솟구친 뒤 강한 바람을 타고 1.5km 이상 날아가며 불에 취약한 모든 것을 태웁니다. 고지대에서 불이 날수록 바람이 강할수록 불티가 날아갈 수 있는 곳이 훨씬 넓어집니다.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산불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번 강릉 산불도 시간당 한 약 2.5km를 나타냈었고
2019년에 고성 산불 같은 경우는 시간당 5.6km를 나타냈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바람은 초속 5에서 10m 수준으로 맞췄지만 실제 강릉 산불에서는 이보다 훨씬 강한 돌풍이 계속 동쪽 방향으로 불었습니다. 이번 산불 발생지에서 동쪽 끝 바닷가까지는 직선 거리로 3km 남짓에 불과해 한두 시간 만에 불티가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강릉뿐 아니라 동해안 시군 어디에서라도 이번처럼 도심에서 산불이 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안가로 빨리 확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설물과 또한 인명의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산불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을 한 이후에 그 지역들 중심으로 산불에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해안 어느 곳도 산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예방과 진화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 지진 발생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51분쯤 동해시 북동쪽 51km 해역에서 규모 2.2 지진이 발생했고 낮 12시 15분쯤에도 52km 해역에서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7.87도, 동경 129.52도, 발생 깊이는 27km로 분석됐으며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동해시 북동쪽 인근 해역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 19차례 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이틀째 발령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 사무소로 사용됐던 공간이 동계 종목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동안 전용 훈련장이 없었던 동계 종목 선수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체계적인 관리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주 사무소로 사용됐던 건물이 평창 동계훈련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당초 올림픽이 끝난 후 철거가 예정돼 있었지만 올림픽 유산을 남기고 동계 종목 선수 육성을 위해 조직위와 강원도, 대한체육회 등이 뜻을 모았습니다. 강원도와 조직위가 땅과 건물을 양여하고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과 체육진흥기금 등 221억 원이 투입돼 리모델링이 진행됐습니다. 연면적 9,900여 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체력 훈련장과 메디컬 센터, 영상 분석실, 백실 규모의 숙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키와 봅슬레이, 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루지 등 종계 종목 선수 150여 명이 이곳에서 훈련하게 됩니다. 스키,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등의 국가대표 전지훈련장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동시에 훈련의 효율을 목적으로 우리 모든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썰매나 설상 종목 선수들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안에서 스타트 훈련만 하거나 겨울에는 아예 알펜시아 리조트를 임차해 훈련해왔습니다. 이제는 사계절 쓸 수 있는 전용 훈련장이 생긴 만큼 기대와 각오가 남다릅니다. 좀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는데 이번 준공식을 통해서 이제 동계 선수들도 정말 보금자리가 생긴 것 같고 마음껏 훈련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지역 실업팀, 학교 운동부와 교류는 물론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의 방문으로 지역 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동계 훈련센터 개소를 계기로 우수선수 육성과 꿈나무 발굴을 위한 초석이 만들어진 만큼 겨울 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치러낸 평창이 명실상부한 겨울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작은 영화관이 있는 군 지역에선 한 달에 한 번 장애인들도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영화가 상영됩니다. 하지만 영화 선택권이 없고 횟수도 적어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장애인 단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앞으로 장애인 영화 관람이 원활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영월에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시청각 장애인용 자막과 음성 해설이 있는 같이 봄 영화 상영 날입니다. 시야가 흐릿하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인물의 동작과 상황을 음성에 담아 영화를 들려주고 한 남자가 온통 눈으로 덮인 벌판을 밟고 나아간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지문까지 상세하게 담은 자막을 제공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가 세계 영화관 사업자와 작은 영화관 협회 등과 함께 시작한 같이 봄 영화입니다.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영화를 보기는 참 쉽진 않아요. 예, 여기는 화면 해설도 해주고 또 밑에 자막극이 나오니까 이거를 보면 이해도 잘 되는 것 같고. 강원도에 있는 13개 상영관에서 각각 한 달에 한 편, 한 차례꼴로 상영이 되는데 횟수나 영화 선택권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6년 장애인 단체 등이 영화관 사업자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단체가 부분 승소했는데 300석 이상 상영관이나 객석 합계가 300석을 넘는 멀티플렉스의 한 개관에서 연간 상영분 가운데 3% 횟수만큼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라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별도 시설을 설치할 필요 없이 모든 관객이 화면 해설과 자막을 듣고 보는 개방형 방식이라면 객석의 숫자로 장소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개인별 장비를 제공하는 폐쇄형 방식이라면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측의 설명입니다. 이 개방형 상영 방식과 폐쇄형 상영 방식의 문제를 좀 두루뭉술이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장소와 횟수를 동시에 제한한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 영화 관람 권리를 확대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도 개방형과 폐쇄형 방식을 결합하는 걸 고려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는 오랫동안 이 같은 장비가 운영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만 나오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허병관 강릉시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의원 측 변호인은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건 절대 아니라며 재판부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허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오는 5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4월 마지막 주 봄날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 눈이 내려 설경을 자아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중청대피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시 무렵까지 진눈깨비가 날려 1cm가량 눈이 쌓였다고 밝혔습니다. 설악산에는 지난 16일과 17일에도 봄눈이 내렸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설악산에서 가장 늦게 눈이 관측된 날은 지난해 4월 29일로 9.5cm가 내렸으며 지난 1976년 5월 5일엔 대관령에 1.8cm의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신흥사, 낙산사 등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가 다음 달 4일부터 없어질 전망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의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에 따라 국보, 보물 등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사나 65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문화재 관람료 감면을 지원할 예산 419억 원을 확보했고 도내에선 신흥사, 낙산사, 월정사 등의 입장료가 면제될 전망입니다. 속초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와 설명회,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주민 설문조사는 지명도가 있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는데 속초시는 5월에서 6월 중에 8개 동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7월까지 전문가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2차례 열고 7월 중에 여성, 경제, 언론, 복지단체 등으로 구성된 속초시 미래전략정책자문위원회에서 분야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18일부터 강릉 단오제가 열리는 가운데 신주를 빚기 위해 쌀을 모으는 신주미 봉정 행사와 단오 등표 접수가 오늘부터 21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달 1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3kg의 쌀을 내면 되고 단오 등의 소원지를 부착하는 단오 등표도 함께 접수합니다. 읍면동에 신주미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5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강릉 단오제위원회와 칠사당, 온라인을 통해 신주미 봉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일상회복 분위기 속에 4천여 세대에서 80kg 기준 142가마의 쌀을 모았습니다.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오는 6월 3일부터 7일까지 강릉을 주 개최지로 열립니다.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 함께 뛰는 행복제일 강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축구와 야구 등 모두 41개 종목에서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